월간 아티스트 7호로 오디오북을 소개합니다. 아트칼럼 서양화가 남궁원, 표지작가 서양화가 이희숙, 프랑스 화가 베르난도 뷰페 이아영, 근대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비지에 이종태, 국립현대미술관 황재양 회천전, 마주하는 풍경 일상의 시선전 소마미술관, 금호미술관 기획전 도시의 불빛 저편에,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 출판 기념회 남성미술관, 이남 개인전 사비나 미술관, 청년 신진작가전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아트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서양화 남궁원입니다. 얼마 전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기사가 사회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박화백의 특별기획전 서화 조응하다의 작품 일부가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술관에 갔다가 전시관 한가운데 있는 박화백의 작품 위에 눕기도 하고 거꾸로 미끄럼을 타듯 내려오기도 하고 무릎으로 문질러 작품 속 일부 글자가 뭉개지고 훼손되었던 사건입니다. 액자에 넣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이 작품은 보험가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식을 들은 박화백은 미술관에 아무런 문제도 삼지 말라고 했답니다. 오히려 훼손된 작품에 대해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그 정도 발자국은 남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봉황인 아이 덕분에 자신이 유명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죠. 물론 전시의 관람 문화가 좀 더 개선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품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대성 화백은 좋은 음악,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행복해지듯 인류를 두근거리게 하는 결국 예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다양한 전시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7월호부터는 월간 아티스트가 오디오북, 전자북으로만 발행하게 됐습니다. 6월호에 이미 공지대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전자북으로만 구독자한테 알리기는 너무 섭해서 아트온TV에서 오디오북이라는 화가가 읽어주는 월간 아티스트 7월호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 표지 안에 보면 내지에 칼럼이 나와 있죠. 늘 제가 쓰던 칼럼인데 이 칼럼에서 얘기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교과서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죠. 즉 종이 신문도 얼마 안 가서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들도 하고요. 모든 것이 백과사전이나 영어사전, 불어사전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에 구글에 다 모두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월간 아티스트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새롭게 전자북으로 제작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이북은 한계가 있고요. 이 무궁무진한 오디오북으로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가가 읽어주는 주요 전시 소식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7월에 무더위를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리수리 양수리 화투전이 열리고 있는 곳은 양수리 빵공장이라고 하는 갤러리 카페였다. 6층에서는 조영남 장례식장 구경 오세요.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장례식장 분위기에 올라가 보았다. 퍼포먼스였다. 자신의 성찰과 더불어 안쓰러움도 느껴지기도 했다. 현대미술가라 자칭하면서 현대미술은 결국 돈과 같이 간다. 대작 사기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요즘 미술작품은 한 땀 한 땀 들이기보다는 조수를 써서 생산 공장처럼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관행은 사법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고 썬데이 인터뷰 기사 중에서 역설을 했다. 과연 조영남은 현대 미술가이고 가르칠만 한가?
그보다도 눈길은 조영남 그림값이 내년엔 30% 인상된다라는 층마다의 문구가 있다. 유심히 그림값을 눈여겨보았더니 원로 작가 대한민국 대가의 그림값 수준을 넘는다. 호당 250, 300에 가깝다. 웃기지도 않는다. 코웃음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 어찌할꼬. 7호로 표지 작가는 여기 표지에 나와 있듯이 춘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희숙 작가입니다. 자연 그리고 삶을 예찬하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자연의 경이로움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삶에서 경험되는 내적 감동들을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업의 주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에 대한 예찬이다. 작업의 주된 형식은 큐비즘적인 다중원근법, 평면성, 빠빼꼴레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작업의 주 재료로는 골판지를 현대 소비문화의 상징이고 인간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다. 예쁘고 아름다움이라는 일반화되고 통속적인 미적 형식에서 벗어나 우리는 작가의 내면과 작업의 내밀한 손길의 흔적들이 이루어지는 하모니들을 그의 작품들에서 느끼며 읽어낼 수 있다. 영상을 통해서 인터뷰한 것을 함께 봐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태어나고 그거에 또 맞물려서 시어머니하고 어머님이 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충격도 오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요, 제가 여름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하늘을 봤을 때 하늘에 이렇게 느티나무 아래서 하늘을 봤는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풍경 속에서 그 줄기 같은 거를 저는 생명선으로 봤어요. 그래서 생명, 사랑, 모든 거는 사랑이라는 그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게 줄기는 빨간 선으로 해서 생명을 나타내고 이게 춤추는 이게 물방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생명을 춤추게 하다 이런 거를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프랑스의 특파원으로 있는 이하영 씨가 보내준 글입니다. 프랑스 화가 베르난도 뷰페에 대한 이야기. 베르난도 뷰페는 20세기 프랑스 화가로 날카로운 선명과 독특한 색감으로 20세의 나이에 피카소와 견줄 만큼 프랑스 화단에서 일찍이 주목받는 화가였다. 그는 1992년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하는 위대한 예술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예술적 근간이 되는 전후 작가에 맞지 않다는 예술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으며 70년대 이후 상업성에 빠진 화가라고 평하기도 했다. 1955년 개인전에서 그만의 날카롭고 힘있는 선들을 통해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는 전쟁의 공포를 발표할 정도로 시대 상황에 얽힌 인간적 상황과 변화를 고발하는데도 서슴지 않았다. 우화적이지만 참혹감과 처절함으로 관람객들에게 충격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우울하고 어두운 풍경은 전쟁이 가져온 좌절과 절망을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한다. 르 꼬르비지에는 건축가인 동시에 이론가, 철학자, 사상가, 정책자,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건축 철학과 이론을 정리하고 이상적인 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르 꼬르비지에가 남긴 저서만 50여 권에 달합니다. 그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집 역시 자동차, 비행기, 철도처럼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기계라고 믿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르 꼬르비지에는 전통 건축의 옹호자들이 그에게 퍼붓는 비난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중들에게는 건축의 피카소였던 그가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근대성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르크르비지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스위스 주이라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18세기부터 정밀시계의 세계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의 거친 자연 환경과 프로테스탄트의 청교도적인 문화 환경은 그의 전생에 걸쳐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세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시계 문자판 애니멜 세공을 배우기 위해 라쇼드퐁의 에콜 데 자르드 코라티프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훗날 그가 자신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불렀던 시아폴 레프티니에게서 미술사 소묘 아르누브의 자연주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르크르비지에게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고 갈 길을 정해주고 그 지역 건축교육 실무를 처음으로 맡겼던 사람은 레폴 라트니에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 김수근과 김중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르크르비지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김중업 선생님은 그의 박물관이 지금 안양에 있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광부학으로 알려진 황재영 작가의 예술적 성취를 조명하는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탄광촌의 일상과 삶을 리얼리즘 시각으로 그려낸 1980년대 작품부터 현재까지 40년에 걸쳐 그려낸 황재형 작가의 작품 65점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작가는 지난 40년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도 리얼리즘 화가의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전시에서 중앙대 재학시설부터 3년간 광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황지 330 1980년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태백에서 동해로라는 강원도의 제자연을 수년에 걸쳐 완성한 폭 5m에 달하는 백두대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등 풍경화가로 대상을 넓혀 나간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절망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듯이 회천에 담긴 뜻대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 전시회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란다. 소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스페인 특별전 마주하는 풍경 일상의 시선전을 소개한다. 소마미술관에서는 한국과 스페인 수교 70주년이라는 2020년에 기획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고 올해 그 결실을 보게 된 이번 전시는 한국과 스페인 양국의 작가 6명이 일상적 풍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교차 형식으로 감상하고 양국의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의 방식을 관조, 포착, 현상, 관찰, 육회, 상상 6가지의 키워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의 풍경이라는 공통의 주제 속에서 한국과 스페인 양국의 작가가 바라보는 일상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고 변화되는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금호미술관에서는 도시의 불빛 저편에라는 제하에 6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예술을 매개로 하여 도시적 삶의 단면을 탐구하고 인간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 요소와 맺는 관계의 형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조각, 설치,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를 토대로 형성된 현대 도시는 인간의 편리함과 물질적 평화로움을 제공하지만 이면에는 새로운 형태의 억압과 지배가 존재하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대 도시 환경 속에서 주변화된 존재들이 집중하고 연결과 공생의 의미를 다시금 모색하는 시간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 출판 기념회가 남성미술관 주최로
열렸다. 지난 4년 전부터 오늘의 기획전을 위해 추천된 전국의 작가 120명 중 90명을 탐방하여 진행하였고 나는 대한민국 화가전에 탄생되었다. 출판 기념을 통해 한국 미술사의 작은 미랄이 되기를 기대한다. 출판 기념에 참석한 30여 명의 작가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같이 작업하며 화가의 길을 걷는 날까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코리아나 미술관에서는 2021 기획전 나의 꽃은 가깝고 낯설다 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코리아나 미술관에서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의 꽃 관련 소장 유물과 회화 그리고 동시대 작가들이 시선이 담긴 회화, 설치 및 영상 작품으로 구성된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꽃을 다룬 미술품을 통해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꽃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7월 10일까지 예정이라고 한다. 서둘러 전시회 관람을 권한다. 제12회 화가 경이로운 울림 환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화가전에는 자신의 어릴 적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과 감각들을 일깨우며 거대한 내적 풍경을 시각화하는 작가 김현수와 생태적 관찰을 바탕으로 도심 내 재개발 지역의 현장 일대에서 식물들이 발산하는 무한한 생명을 포착하여 도심의 고요한 울림을 담아내는 작가 정재원을 만날 수 있다. 대림미술관에서는 통스 벤테지 기묘한 통의 만물상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전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가구나 생활 소품의 범위를 넘어 아티스트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헌 물건들을 주목한다. 환경 문제가 정점에 달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은 물론 전 세대가 직면한 삶의 화두인데 이번 전시는 관객에게 환경에 대한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건네기보다는 단지 오래되고 조금 낡았다는 이유로 폐기물로 버려져 온실가스를 배출시킬 운명에 처한 물건들이 아티스트의 크리에이션을 만나 새롭게 탄생된 모습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환경을 통한 최소한의 노력이 일상의 작은 시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백남주의라고 평가받으며 디지털 기술과 옛 거장들의 작품을 융복합한 미디어 아트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미디어 아트와 생명과학과 융복합한 최초의 작품 산수, 시를 말하다 등 시화 일률 개념을 산수화와 시에 결합했다. 이번 전시회 작가는 동아시아의 회화와 핵심적인 개념인 시화 일률에 주목한다. 시와 일률이란 시와 그림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중국 대표적인 문인화 왕유의 시에서 시 속에는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는 시가 있다는 표현으로 대표하는 개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 역시도 시와 같다고 보고 산수화와 시를 결합한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분당에 있는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에서는 보따리 바캉스전이 열리고 있다. 바캉스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옛 이야기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 구성과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2019년부터 우리 옛 이야기를 담고 있는 풍부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옛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200여 점을 한 자리에 그림으로 선보인다. 7개의 보따리 속을 떠나 유쾌한 이야기 여행 전시로 직접 감상하길 바란다. 청주에 있는 세마미술관에서는 조현의 기획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가상의 세계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테마로 조현의 작가는 시간을 주제로 작업하는데 Unknown Times 시리즈 작품을 과거의 명화에 현재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공간,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호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 은유로 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 갤러리 스틸에서는 제19회 2021 한일 미술 교류전이 오사카 안산전이 열리고 있다. 올해로 19번째 맞는 한일 교류전 2차전은 참여 작가는 한국의 작가 33명, 일본 작가 27명이 양국 60명의 작가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에서는
청년 신진 작가 선정 작가전이 열리고 있다. 남송미술관과 에코뮤지엄 허수아이 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가를 공모하여 최종에 선정된 작가를 개최하고 있다. 분야는 회화, 입체, 설치 작품이고 취지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참신하고 예술성을 가진 청년 작가, 신진 작가들의 작품 발표의 기회를 갖는 열정 작가 무대이다. 자세한 작품들은 에코뮤지엄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성남에 있는 민우 현대미술관에서는 우리 동네 화가와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라는 프로젝트로 전시가 진행된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민우 현대미술관은 2021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으로 하반기 특별 전시 우리 동네 화가와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를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미술관 내 특별 전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김명희, 김미아, 안소영, 이지윤, 이명규를 초청하여 설치 작품을 포함한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민우현대미술관 지승현 학예실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을 위로해줄 색채를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힐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부산 미광화랑에서는 6.25 한국전쟁 이동표 초대전을 열리고 있다. 6.25 전쟁을 겪지 않은 도시 부산은 피난지로서 민족을 품었다. 6.25 때 이북 해주에서 피난 내려와 실향민으로 일평생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작품화해온 전쟁의 산증인 구순의 아직은 젊은 이동표 작가의 절절한 작품들이 애달픈 피난의 기억이 있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펼쳐 보인다.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는 김효연의 개인전 감각 이상이 7월 18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 감각 이상은 지난 2019년 올해의 최종 작가로 선발된 김효연 작가의 일본 히로시마를 오가며 원폭 피해자들의 삶을 기록해온 사진, 작품과 영상을 선보이는 자리다. 아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외되었던 그들의 상황과 그들을 만나 겪었던 자신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오롯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에서는 장욱진과 아이들이라는 테마로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과 함께 세 곳의 병원과 학교, 세계적인 스페인 어린이 아티스트 레오나르도 파스트라나,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이상욱 작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헌형 전시다. 장욱진의 아이들은 순수성과 인간애를 추구한 가장 한국적인 예술가 장욱진의 예술세계와 현 세대의 아이들의 만남을 통해 장욱진 그림 속 아이들은 순수함과 동심을 나타내는 주제로서 표정과 행동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이 무한히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아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남송미술관에서 8월 15일까지 이순진 작가의 개인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이순진 작가는 알레그리아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알레그리아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환희와 기쁨이라는 뜻인데 스페인의 아트 서커스로서의 주제곡이기도 하다. 이순진 작가는 그 주제곡을 듣고 본인은 자유분방하게 그림 속에서 인간의 삶을 예찬하는 그런 작업들을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